대망의 22번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만식. 개인적으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내지 마세요. 이거 귀찮고 계산도 귀찮고 애들이 실수로 틀리는 게 너무 많아. 물론 실수도 실력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조금 사고할 수 있는 걸 차라리 객관식에 내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에요. 답이 없어. 주관식에 내면 푼 친구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맞아요. 근데 계산 가지고 특혜를 주기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굳이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거를 객관식에 빼요. 그러면 누구는 고생해서 구했는데 누구는 찍어서 맞춰버려. 이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차라리 조금 좀 생각할 만한 뻔하지 않은 것들을 주면 좋을까 싶지 않은데 이 저마식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제발 좀 안 내면 좋겠는데 뭐 사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고 반영이 될 리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막 뱉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수업하는 가치도 많지 않고 중간에 계산 놓치면 우르르 다 틀리고 그리고 푸는 입장에서도 중간에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거 인지를 못하면 수영도 그릴 땐 산으로 점점 이러다 에베레스트 가요. 처음엔 방지턱이었는데 그때 안 멈추잖아요. 그럼 에베레스트 가 있는 거예요. 풀 때.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더 최악은 답이 분수예요. 그러면 계산 실수 나도 난 걸 거의 모를 거 아니에요. 루트 나오지 않는 이상. 허수는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작은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지만 안 될 테니 바로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저마식은 노가다를 써야 되는 환경과 쓰지 않아야 되는 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저마식에서 노가다를 막 풀어 제끼다가 머리를 써서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톡 치고 지나갈 걸 본인이 개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마식에서 노가다를 하는 경우 누가 정한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 노가다를 많이 쓰더라라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중간항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 봐요. A3와 A5라는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뭔가 노가다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저마식이 양갈래 법칙 위아래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나뉜 기준이 AN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들은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곧잘 있는데 얘처럼 AN이 나누는 건 노가다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뭐가 있냐면 AK 구하기. 그러니까 특정항 구하기에서 K가 작아야 돼요. 봐봐. A5 구하는 거예요. 근데 A4까지 오지게 땡겨가지고 규칙 구해요. 근데 알고 보니 다음 항이야. 이러면 대참사죠. 이럴 바엔 직접 다음 항 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노가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저마식 문제들은 일단 기본으로 이 두 가지는 갖고 있어요. 얘 또한 AN 기준이면서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몰라 이거 노가다인가 봐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이런 류의 수업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중간항 주어짐. 물론 노가다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특색이 하나 있는데 중간항이 나오면 우리가 A1부터 중간항까지 이용하는 정방향과 중간항부터 A1까지 가는 역방향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방향과 그 역방향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잘 봐요. 문제에 주어진 A1의 정보가 문제에 뭔가 A1의 정보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와 있으면 뭐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정보가 AN 기준과에 부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N이 양수잖아요. 근데 A1이 자연수란 조건이 나와요. 그럼 자연수는 플러스기 때문에 부합하니까 케이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N의 정보가 기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동떨어진 거죠. 혹은 A1 정보 자체가 없거나 그럼 구분해 봅시다. 자,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A1 기준이 부합하니까 정방향이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스타트 포인트가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정보가 없거나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역방향. 와우! 역방향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빠를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조건에 A1이 뭐래요? A2와 곱해져서 누군 거야? 양수인 거죠. 결론이 뭐예요? 얘와 얘 부호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호가 같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서로 부호가 같은 거니까 A1 자체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뭐 하자고? 그냥 역방향 때려야 돼요. 심지어 A3가 누구다가 아니라 A3부터 A5까지 연결달이잖아요. 근데 A3가 윗줄이면 이거 타고 가지만 아랫줄이면 이거 타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A3가 여기라고 치고 결론 내보고 여기라고 치고 결론 둘 다 내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A3가 윗줄을 타기 위해 0보다 작거나 같대. 첫 번째 케이스죠. 그러면 이땐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A4는 윗줄을 타고 올 거니까 A3의 제곱이에요. 이해됨?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항상 흔한 형태를 약간 벗어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장애물이 되거든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냐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니까 윗줄을 또 쓰거든요. 근데 0이 아니면 제곱은 양수니까 아랫줄을 써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5는 잘 봐야 돼. 윗줄이면 A4에 제곱 나오고 아랫줄이면 마이너스 2배의 A4 더하기 3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얘가 0이요. 얘도 0이요, 그럼? 그럼 얘도 0이죠. 그럼 기준에 다 부합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일단 A3가 0인 건 되는구나라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게. 들으면 0인 걸 당연히 여러분들이 0이지 뭐라고 알지만 얘를 보고 착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은연중에 제곱은 양수니까 뭐 이거 제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주관식이에요. 제 생각엔 이거 0 제껴가지고 틀린 애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런 거 의문사 당하는 거죠. 틀려도 틀린지 몰라요.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예요. 빠져야 돼요. 출제위원님. 볼게요. 그러면 얘 봅시다. 얘는 A4가 A3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A5가 A3죠. 그럼 여기서 A3를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 나오죠. 맞죠? A3를 A라고 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싹 넘겨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이 0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2, 1, 3, 1 되고 플러스 1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겠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A3는 둘 중 하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혹은 누구거나 2분의 1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4번. 킬러 문항에서 이 노트 4번은 필살기예요. 너무 많이 했죠. 이젠 여러분들도 외울 것 같은데. 조만경도. 볼게요. 조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거 책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댓글에 적어놓을게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면 일단 국룰이 뭐 생각하셔야 되느냐. 계속 얘기했지만 귀류법입니다. 이 귀류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제가 갖다 붙인 거라. 근데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고. 모순 찾는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뭐예요? 부등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시켜봐야죠. 자, let's go. 해볼게요. A3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2분의 1은 양수잖아요. 그래서 와우. 지워진 거죠. 그러면 A3는 0과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라는 거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뭐 구하는 거예요? A1 구해야 되는 거잖아. A1. 그러면 0에서 출발하는 A1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출발하는 A1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A3가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역방향 쓰기로 했으니까 A1이 조건과 일치하지 않아서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1이 0이면 둘 중 하나지. 위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오거나. 그러면 생각해봐. A3가 0이면 A2는 여기 또는 여기서 와야 되죠. 맞음? 근데 잘 봐요. 얘가 윗줄에서 오면 0이고 아랫줄에서 오면 요 놈이 0인 거니까 누가 돼야 돼? A2는? 2분의 3 되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3번. 요따 적을까요? 조금 안전하게. 노트 3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점화식 문제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수용도를 그려요. 수용도. 이때 수용도가 누구냐? 지금처럼 나뭇가지 오지게 퍼지는 게 다 수용도예요. 그러면 수용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조심 혹은 참고 뭐가 있냐면 다음 항 마다 그러니까 다음 항을 구할 때마다 반드시 모순을 확인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짧습니다. 이거 너무 대충 썼나? 다음 항마다 모순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볼게요. A2가 만약 0이에요. 그러면 말했죠. 조만경도는 부등식도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외우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0일 수 없죠. 결론이 뭐예요? 빨간색 해야죠. 모순은 또. 모순이다. 바로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 얘도 둘 중에 하나 와야지. 2분의 3이 여기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오거나 아니에요? 가볼게요. 자, 봐요. 얘가 만약 위에서 와요. 그럼 음수여야 되니까 제곱근 씌웠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죠. 이해됨? 그 다음 아래는 누구예요? 2분의 3이 여기와 만나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운데 계산이? 4분의 3 되는 건가? 맞아?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얘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맞기 때문에 요 놈은 만족시키죠. but but 얘가 돼버리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A1, A2 곱한 건 양수 나와야 된대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끝까지 모순을 위해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나가리다 라는 게 읽혀져야 됩니다. 괜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무난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래 이런 걸. easy.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죠? 자, A3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요따 하면 공간이 안 부족할까요? 딱 봐도 부족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따 할게요. 얘는 끝났고 이번에는 A3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 가끔 가다가 막 표 그려가지고 하시던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다 말았거든요. 그다지 빠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하셔도 되고 표 그려도 되고 본인이 계산만 안 틀리면 돼요. 더하기 빼기니까 이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 자, 볼게요. 얘가 위아래 퍼져. 일단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건 허근이기 때문에, 허수기 때문에 윗줄 자체가 나가리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여기서 오는 건 찾아야 돼요. 그럼 누구요? 는 저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붙이면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4분의 9 되나요? 4분의 9 되죠. 이게 A2예요. 괜춘? 그럼 4분의 9는 둘 중 하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왜냐면 루트 씌워야 되니까 혹은 얘가 요놈과 만나는 건데 4분의 9 땡겨봐요. 그럼 누구여야 돼?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 다음 항이란 뜻이에요. 4분의 9 땡기면 4분의 10이고 보니까 21, 8분의 21 나오나? 맞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얘가 4분의 9잖아요. 는 4분의 9요. 그럼 넘어가. 4분의 3, 8분의 3인데 이거 누가 21... 저예요. 여기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돼야 돼? 다시 4분의 3 넘어가면 계산 틀리면 대참사입니다. 이거 4분의 3에 2로 나누는 거니까 8분의 3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죠. 근데 잘 봐요. 얘 양수죠. A1, A2 곱하면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얘 곱하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A1은 요놈과 요놈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등장을 뚝딱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럼 두 번째. 이거 아까 음수했으니까 이번엔 양수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논리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보인다는 거죠. 좀 판서가 안 이쁜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따 적을게요. 아래에. 자, A3가 0보다 커요. 그럼 어떤 조건을 얻냐? A3가 0보다 크면 애초에 이 논리가 아니고 요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A4는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2에 A3에다가 더하기 3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또 A5까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까 구했던 이 주황색 같은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5는 아까랑 똑같이 구해요. 둘 중 하나지. A4의 제곱이거나 혹은 누구거나 마이너스 2의 A4 더하기 3이거나 괜찮? 그러면 A5가 어차피 A3니까 문제의 조건이죠, 이건. 그걸 토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볼게요. 얘가 만약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얘에서는 A3를 또 A라고 뵀을 때 A는 A4가 요놈 그대로 제곱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이해되나요? 벌써 좀 쉐시해요. 이게 맞아, 이거? 그럼 어떻게 돼? 이 계산 맞는 거야? 넘겨버려.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죠. A에다가 더하기 9가 0이에요. 맞나 보다. 그럼 4와 위에 쓸까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4와 1에 9와 1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A가 즉 A3가 4분의 9와 1 아니에요? 4분의 9와 1? 자, 봐요. A3가 4분의 9와 1인데 둘 다 보여.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안 될 게 없죠. 이해됨? 그 다음에 요 놈도 한번 해볼게요. 요 놈. 자, 얘는 아래다 적을게요. A3가 A라고 할게요. A3 A라고 집어넣어버려. 좀 귀찮은데? 4A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기선 A가 누가 나와요? 1 나오나요? A3는 1 나오네. 그럼 어차피 요 1이나 요 4분의 9나 똑같잖아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잘 봐요. 얘가 되려면 요걸 만족시켜야 되죠. 얘가 되려면 요걸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빨간색 어디 갔니? 얘네 두 개는 양수라 얘 조건엔 하자가 없는데 얘를 땡겨오는 땡겨오는 결과물이 일단 요건 만족시켰죠. 원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얘를 요따 집어넣어가지고 요 놈이 만족하나 안 하나를 원래는 따져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 얘를 집어넣어도 2분의 9에 3 빼는 거니까 누가 나와? 음수 나오잖아요. 얘 집어넣어봐요.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4 자체를 좀 검열하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의 1은 안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4분의 9는 집어넣었을 때 누구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니까 요놈 A4가 음수여야 된다는 걸 만족한다고. 근데 1은 요놈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깜빡하고 안 따져도 어차피 여기서 1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따져도 어차피 똑같은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요 놈을 놓치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하자가 없다. 물론 서술형이나 여러분들 논술이 됐으면 하자죠. 큰 하자죠. 자, 하나씩 봅시다. 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지금 A3가 1인 것과 A3가 누구인 거 해야 돼요? 4분의 9인 거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A3가 1부터 갑시다. A3가 1이면 마찬가지지.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누구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1이죠. 맞아? 근데 얘는 음수라 양수고 음수 양수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값인 거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가. 근데 우리가 윗줄은 그냥 대놓고 허수니까 모순인 거 알죠? 할 필요도 없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 붙는 거니까 누가 와야 돼요? 4를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양수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걸 판단할 수가 원래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이요. 위에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인정? 근데 여기선 누구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나요? 괜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 곱하면 음수니까 얘 안 되고 얘 곱해도 음수니까 안 되죠. 왜? 아까 A1, A2가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왔었잖아요. 이해되면? 괜찮죠? 그러면 A3에서는 그냥 A1이 1이 나오는 거고 자, 마지막 단계 따집시다. 공간이 여기 좀 쓰기 아까우니까 요따 적을게요. A3가 4분의 9예요. 방금 한 거죠. 그러면 A3가 4분의 9니까 윗줄 아랫줄 땡겨.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뭐예요? 좀 힘든데? 4분의 9? 그럼 넘기면 누구요? 4분의 3?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얘를 위에서 또 끊으면 어차피 제곱에서 나오면은 무리수니까 나가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빠르다고 하시면 안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요 놈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9. 4분의 9가 되나? 아이고. 4분의 9가 되죠. 근데 얘 또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또 나가리예요. 이번엔 8분의 3 가봅시다. 위에서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8분의 3. 얘 당연히 안 되죠. 얘 음수고 양수니까 곱하면 가조건 만족 안 하죠. 그럼 마지막 얘에서 나오는 건 얘가 8분의 3과 맞나? 그럼 누구예요? 8분의 24에서 3 빼 21? 16분의 2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곱해서 양수니까 하자 없고 자체적으로 양수니까 이 아랫줄 타는 거에 하자 없으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4분의 3, 8분의 3, 1, 16분의 9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컨닝하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계산만 꼼꼼히 하면 안 틀린다는 거지. 근데 얼굴이 안 나왔네요. 근데 내면 안 돼요. 뭐 내는 건 본인들 마음이지만 저는 너무 별로예요. 이거 수업할 때도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와다다다다닥 계산한 다음에 야 이거 봐. 맞지? 부호 맞아? 응 맞지? 이거 봐. 맞지? 모순 없지? 맞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진 않으시겠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차라리 6월, 9월에 저 맛이 아닌 거 딱 내버리고 올해는 좀 아닐 거다라는 간접적인 냄새를 좀 풍겨주면 감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또한 저의 역할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러길 바랄 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 중요한 거 고생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생할 시험지였고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내가 얻은 점수 가지고 막 그냥 답 고쳤더니 이거더라 아니면 뭐더라 내가 등급 몇 등급이더라 내가 뭐를 좀 실수했더라 이런 것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공통해설 내내 내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걸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 진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행위에 대한 행동 강령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 능숙하게 떠올리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제 말을 듣고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머리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6평. 6평 끝나고는 제가 공개 특강을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올려버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정규 수업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통, 미적분, 공통과목 이렇게 3개 반을 한 7개 반 정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각 제2의 수강생분들도 해당 과목을 듣지 않아도 이 느낌을 토대로 내 혼자 공부하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공통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6월 끝나고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